채채나무. 지금쯤 이제 찔레순이 이렇게 채채가 먹으면 맛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갈증도 해서 그런데 우리 소양인이 손발도 뜨겁고 활동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행동방도 크고 그래서 똥이 탄다. 그래서 변비에 찔레 뿌리를 약으로 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쯤 찔레 지상부에 있는 거는 나물로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으면 좋고, 뿌리는 찔레적이 엄청 잘 자랍니다. 저것도 어떻게 많은 쪽에는 깊이 식물로 이렇게 분류되고 하는데, 뿌리를 지금쯤 채취해서 말려서 차로 먹거나 그렇게 하면 변비에 도움 된다는 거예요. 이 깨암이라 해가지고 여기 도토리처럼 생겼는데 까먹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 계암은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그 향기 나는 커피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커피가 있죠? 헤이즐넛 향 커피, 또 아이리시 향 커피. 그 커피는 원래 커피 본연의 향은 없습니다. 그냥 커피 향이지 헤이즐넛이나 아이리시 향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헤이즐넛 커피가 있냐? 얘를 깨암 열매를 추출하면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를 280도에서 로스팅해서 뜨거울 때 바깥으로 나올 때 그때 요 깨암 열매 추출한 걸로 코팅한 게 그 헤이즐넛 향 커피예요. 민물고기가 마체를 죽는다. 이제 안에서 도끼자루나 농기구 자루 쓴다. 야구방망이. 그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제 몽둥이한테 맞았다.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하나 뒀다가 자녀 훈육한테 쓰면 인간이 됩니다. 그나마 제가 이 정도 인간이 된 거예요. 쟤 때문에. 이 썬맛이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썬맛이 혀끝에 각인이 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제분 중에서 사춘기에 사랑에 갈망하고 이러면 그냥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라일락 잎을 하나 뜯어서 한번 씹어보라 그러면 사랑의 이 맛이라 그러면 압니다. 뭐냐고 물으신다면 라일락 잎을 씹어보면 사랑의 참뜻을 압니다. 전원주택집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 도해지의 환경 오염되는 그런 삶이 어려워서 귀농귀촌해가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생활하고 몸소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산포라든지 화학 성분 쓰면 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우선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저 떼죽나무 줄기를 잘라서 물에다가 거기 세탁하면 세탁이 잘 됩니다. 그래서 떼죽나무를 그 세탁한 물을 이렇게 지하수로 보내면 민물고기가 마취됩니다. 네, 그래서 떼죽나무를 세탁할 때 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 지침개라는 거예요. 이게 지침개. 민들레 천성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게 지침개예요? 예. 그럼 먹어도 지침개? 지침개도 먹어요? 이거 찔레. 자, 이동합니다. 찔레. 예. 병원에 관계되는 거는 배지가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뱀을 상징하는 이유가 뭐냐? 뱀이 약초의 신비를 알고 있다. 그 뱀이 몸에 상처를 받거나 뭐 불타거나 이렇게 하면 이 소루쟁이를 칭칭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루쟁이가 많이 있는 곳에 뱀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루쟁이가 뱀의 피부나 상처 난 걸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태계에 동물이 하는 걸 보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교훈되는 게 많습니다. 소루쟁이 지금 요 상태가 좀 이게 많이 자라는 상태인데 요거보다 좀 덜 자랐을 때 지금도 괜찮을 거야. 아마 이거 나물로 해 먹거나 뿌리를 된장찌개나 된장 뿌릴 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독이 생기는데 그때는 법질을 해야 됐어.
삶거나 찌거나 해가 말리거나 또는 덮거나 이렇게 써야 되고, 지금 요 상태는 나물로 먹거든요. 제가 그 루마니아의 코마네치 선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958년 개띠 될 텐데, 코마네치 이야기할 때 그 오갈피 나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코마네치 할 때 이제 오갈피 이야기, 오갈피가 성분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뼈, 근육, 튼튼하는 거 얘보다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자, 잎이 5개고요. 이게 이제 두 종류예요. 그냥 오갈피가 있고 가시 오갈피가 있어요. 근데 가시가 있는 게 양이장이 더 좋다 그랬잖아요. 가시가 드문드문 있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민오갈피라고 해요. 민오갈피. 지금 요 상태 지금 아주 순 부드럽게 났잖아요. 이때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삼겹살 그 기름이 느끼하잖아요. 요 순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찰지게 맛있습니다. 예. 이거하고 같이 씹으면 얘가 약간 쌉쌀한 맛이 납니다. 얘하고 삼겹살 만나면 아주 맛있습니다. 나물에 먹으면 됩니다. 관중, 고사리, 넉줄 고사리, 가시 고사리, 고사리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탱자나무래요. 탱자나무. 탱자나무인데 이제 열매가 탱자잖아요. 탱자인데 한의원에 가면 한약용의 지실 그러면 지실. 탱자나무 노랗게 익은 거 가지고 그 약을 쓰면 기관지, 감기, 몸살 이래 도움이 돼요. 그 탱자가 냄새가 여러분 마음에 평상심을 갖게 하는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먹는 거, 맛, 향기 이런 거는 기호성이 틀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 탱자나무가 우리나라 전방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추운 지방에 못 삽니다. 추운 지방에. 추운 지방에 못 사는데 강화도 가면 사길에 가면 탱자나무라고 있어요. 그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흔한 탱자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강화도 사길에 가면. 사길이 어디냐면 이건창 생가, 옛날에 그 암행어사 했던 이건창 생가 건너편에 보면 이 탱자나무가 있는데 약 한 800년 된 탱자나무가 있어요. 이 탱자나무가 이 추운 지방, 그냥 북방 한계선이 강화도 이상은 얘가 못 삽니다. 땅끝마다 이거 막 널려 있는데 이쪽에 보면 탱자나무 없죠. 안 심어서 없는 게 아니고 얘가 클 수가 없어요. 석류나무도 비싸요. 석류나무도 이 북방 한계선. 여러분 이게 주위에 있는 그 식물이 우리나라 북쪽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살 수 있는 영역 한계점이 있어요. 이 탱자나무를 약으로 쓴다 그러면 탱자 열매를 약으로 쓴다면 언제 쓰는가 하면 노란빛 나기 전에 씹히는 상태에서 노란빛 익기 전에 써야 됩니다. 노란빛 나면 차로 끓여 먹거나 이런 건 도움 되지만 약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든 딱 그 에너지가 뭉쳤을 때 가장 그 양이장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약으로 쓰는 초피하고 산초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뭘로 구분하느냐? 가시의 결을 보고 구분한다. 가시가 마주나는 걸 초피라고 가시가 지그재그로 나는 걸 산초나무라고 한다. 가시가 마주났나요? 네. 가시가 마주났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집에 가면 산초 가루를 이렇게 넣어 먹잖아요. 근데 원래 초피 가루를 넣어요. 경상도 말로 잼피 그러거든요. 잼피가 원래 양이장이 더 좋은데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산초를 대용을 합니다. 원래 초피를 썼는데. 자, 이거 열매를 기름으로 짜서 먹으면 어디에 도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도움될까요? 맞은데. 골병 드는데. 예. 아내한테 맞아가 골병 된다든 이런 경우에 이제 쓰면 좋고, 여러분 자제분들이 군대 가고 운동하거나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끝에서 만든 직방입니다. 그래서 바카스 한 병 정도 추출해서 아이들 군에 갖다 주면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산초 씨를 빼고 나면 씨 껍질 있다, 씨 껍질. 그 여러분 혀 밑에 한 3개 정도만 혀 밑에 이렇게 두면 침샘을 작용하고 입이 막 침이 그냥 흥건하게 나옵니다. 이게 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침에 있거든요. 침에. 이 침을 잘 활용하면 소화 흡수력도 뛰어나지만 우리가 발효라는 거는 큰 틀에 이야기하면 분해하는 거잖아요. 입자를 적게 하는 거죠. 입자를 적게 소화 흡수를 높이는 게 발효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초 껍질을 버리지 않고 휴대가 다니면서 한 3개 정도 입에 넣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입에 침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침이 마르면 죽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는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약용식물 10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이걸 아마 제가 선택할 것 같은데요. 청미래 등굴 뿌리를 우리가 토봉령이라고 해요. 토봉령. 이 토봉령의 양이자고 일어나는 것은 뭐 제가 20가지도 되고 10가지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면 중금속을 해독합니다. 중금속 해독. 여러분 중금속 해독하는 약이 거의 없습니다. 중금속 해독.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약약을 아까 전에 먹으면 약의 독을 우리가 신장이나 간에서 그 해독하려고 하면 힘든다 그랬잖아요. 얘가 약독을 해독합니다. 얘가 약독을 해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들 성병에 관계되는 거는 이 약초로 다 해결했습니다. 혹시 이게 한 60대, 70대 되신 그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가면 전투 그때 우리가 어릴 때는 군에가 그때는 뭐 성병에 대한 약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 민간정부는 이거 사용했는데 전통 있는 군대는 부인병한테 이 토병약 뿌리를 전달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달 교육을 받으신 분은 전통 있는 군대에 제대로 하신 분이고 전달 못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생강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끓이면 빨간 물이 나와요. 붉은 물이 나와요. 이 맛은 그냥 덤덤합니다. 근데 이게 해독력은 최고입니다. 첫 번째 중금속 해독, 두 번째 약독에 인한 현대의학 약독으로 인한 걸 얘가 풀어주고, 세 번째는 성병에 관계된 그 외에는 뭐 얘가 가지고 있는 양장이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세계감 이야기하는데 산에 가면 이게 이제 잎이 약간 두꺼워 두툼해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청미래 등굴 열매를 먹고 살기 힘들어 열매를 채채가 열매 안에 씨를 빼내고 사이나라는 약이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 청미래 열매를 꽁 있잖아. 꽁이 이거 굉장히 좋아해. 그 안에 독을 넣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먹었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잎은 이걸 지방에 따라 만개라 그래. 만개 이명으로. 여러분 만개떡 들어보셨나요? 네. 만개떡은 일반 떡보다 한 500원 정도 비쌀 거예요. 다른 거 한 2,000원 하면 2,500원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만개라고 그러거든요. 이 만개 잎을 깔고 떡을 찌면 얘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요. 다른 건 한 3일 되면 쉬는데 얘는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얘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잎을 여러분 여름철에 생선 이렇게 먹거나 할 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변질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미래 등굴 잎, 이걸 만개잎이라고 해요. 만개는 이제 이명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개떡 할 때 얘 잎을 깔고 떡을 찌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보이는 게 이게 구릿대라고 합니다. 구릿대. 구릿대는 제가 당귀하고 똑같이 생겼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귀하고 구릿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당귀는 향기가 진하다. 구릿대는 향기가 없다. 구릿대를 다른 말로 하면 당귀같이 생겼는데 당귀는 아니다. 그래서 개당귀라 그래. 개당귀. 자, 개자고 붙이는 건 흔하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잎을 누가 한번 잘라가 한 분만 냄새 맡아보는데 그냥 풀 냄새도 아무 냄새가 없다. 당귀는 냄새가 있다. 이 구릿대를 한약은 백지입니다. 이것도 약으로 씁니다. 근데 당귀하고 청궁은 그 냄새가 한약에 가면 한약 냄새 난다. 그게 무슨 냄새야? 그게 구릿대, 당귀, 청궁 냄새예요. 이 상태 채채가 나물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둥글레를 다른 말로 옥죽이라고 해요. 옥죽, 한약매 옥죽. 잎이 보면 옥죽, 대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구슬옥자, 옥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선호하는 맛이 무슨 맛이냐? 선호하는 맛이 무슨 맛? 숭늉 맛이면 숭늉. 그 숭늉 맛 나는 게 둥글레 꿀이 맛입니다. 그 여러분, 커피 중에 가장 비싼 커피가 루아 커피가 무슨 맛 나느냐? 숭늉 맛 납니다. 숭늉 맛. 딸기라고 댐딸기.
뱀은 우리가 한문에서만 뱀 사자 쓰거든요. 딸기를 열매라 해가지고 열매 맺자 사매라 그러면 사매. 한의원에 가면 사매라 그래요. 이 사매는 어디에 도움되느냐? 여름철에 여름철에 막 막노동하거나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 두껍게 하면 무좀 걸리잖아요. 무좀 치료하는데 도움되는 게 뱀딸기. 이건 이제 뱀딸기 전체 뿌리부터 전체를 찧어서 물에 풀거나 아니면 찧어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가재라든지 명반에 같이 싸면 보송하게 치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목욕물 그냥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뱀딸기가 좀 퇴치해가지고 목욕물 하면 피부가 굉장히 도움돼요. 뱀딸기 사매라 그럽니다. 이 뱀딸기 공부했는데 어디 가고 양지식물을 가지고 뱀딸기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지식물하고 뱀딸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양지식물. 여러분 햇볕 좋은데 보면 얘하고 비슷한 식물이 있습니다. 잘라내면 보석처럼 있다고 꽈리 그러잖아요. 이거는 소화제에 도움되는 약. 꽈리. 자, 이쪽 이동합니다. 액기름 나무를 이 방풍하고 비슷한 게 돌단풍이가 비슷합니다. 덜 같은 데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건 잎이 얘만큼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면 돌단풍을 방풍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풍을 돌단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확실히 구분됩니다. 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어머! 향이 진짜 진하다. 쑥향이에요? 어머, 쑥보다 엄청 진. 민트향 좀 섞였어. 좋은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똥쑥 냄새 향기가 가장 괜찮은 냄새인데, 개똥쑥이 여러분 개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그 중에 하나예요. 개똥쑥은 미국 어느 대학에서 얘를 의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성분이 뭐냐? 양약의 1200배 정도의 항생제. 항암 효과가 있어요. 항암. 100배도 아니고 항암 효과가 있어요. 와. 황매화. 근데 저쪽 보면 꽃이 여러 겹이 있는 거 있죠? 저거는 뭐예요? 견매와 겹황매. 죽단하라 그래, 죽단하. 아니야, 저걸 죽단하라 그래, 그단하라 그래. 꽃이 여러 겹 있는 거를 죽단하라 그러고, 이게 단잎을 황매하라 그래. 더위지기는 제가 뭐라고? 더위 먹었다. 침이 막 질질 흐르고, 기력이 떨어져 일을 못한다. 더위 먹었다. 그럴 때 더위지기는 쑥을 씹어서 입에 먹으면 금방 회복된다. 그 쑥 종류가 한 30여 종 되는데 그 중에 치료용으로 쓰는 게 제비쑥, 개똥쑥, 더위지기, 사주아리, 사자발쑥, 제비쑥 뭐 이런 게 한 7가지가 치료용으로 쓰인다. 이게 더위지기 쑥이에요. 이게 또 쓴맛이 강한데 개똥쑥과는 좀 차이가 있대. 이 모양이 그죠? 이거는 거의 좀 자라면 초본인데 목본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그 세 가지 뭐냐? 잎이 하얗고 뿌리가 하얗고 꽃이 하얗다. 그래서 300초. 양이작용은 주로 항암약효 쓰입니다. 300초 항암약효 쓰입니다. 요거 가까이 이게 300초예요. 가까이 찍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크게 찍어야 됩니다. 지금 때 되면 봄바람이 불어요. 그럼 봄바람이 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술 취한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올 때 반드레 하는 그 모습처럼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꽃이. 그래서 곤드레. 그래서 곤드레 나무라고 지은 거예요. 처럼 생겼다. 근데 약목이는 뭐냐면 어성초. 자, 냄새 한번 더. 이게 짙은 비린내 난다고 그랬습니다. 비린내. 어성초. 어우, 냄새. 이 보리수가 여러분 보리수 잎을 하나 따가지고 일주일 가도 얘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취해가지고 이게 조한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엄박이 지금 이거 아주 어려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얘가 크면 열매 열 정도면 엄박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어떤 이 조화나 여러 가지 만들 때 굉장히 좀, 이건 지금 분명히 생화잖아요. 생화인데 조화는 생화 구분을 못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거 채취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조화나 생화냐 그러면 거의 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박지 반듯반듯하게 윤나는 것처럼 얘가 굉장히 합니다. 보리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불교를 상징하잖아요.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면 공부빨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빨이 잘 생겨요. 그 성균관 대학교로 가면 그 성균관 내에 돌아가면서 한 20그루의 은행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마 은행나무 오래된 건 다 그쪽에 있을 정도로 그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하면 하늘 다리를 그래 과루, 뿌리를 과루근, 열매를 과루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처럼 까만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양감이라는데 머리를 하얀 머리를 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또 골감초. 여기 시골집에 이 골감초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뭔가 좀 아는 집 구석이야. 이것도 하나 없다 그럼 막 사는 집이야. 이 골담초가 지금 노란 게 좀 3일 5일 지나면 노란 게 확 덮여요. 그러면 거심처럼 이 꽃이 바로 그냥 뜨거운 물에 넣어가 차로 들으면 향기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만져보면 이 감초 있는데 골담초가 무슨 말이냐, 뼈골자 담 걸릴다 감자예요. 뼈가 쑤시고 마디고 담이 걸릴 때 이 나무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꽃은 꽃차도 되고 화전도 되고 이거 버릴 게 없어요. 그 집에 꼭 하나 심어놓으면 돼요. 소화에 도움되는 약재 중에 하나는 해당화.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색깔이 있고 색깔이 하얀 게 있고 붉은 접시가 있습니다. 그 약으로 쓰려면 굳이 색깔로 구분하면 어느 색깔이 양이장이 더 좋을까요? 흰색. 왜 흰색이 좋죠? 왜 흰색이 좋을까요? 우리는 백인민족이니까 흰색을 좋아합니다. 인동, 그걸 금은하라 한다, 금은하. 하얀 꽃 피다가 일정시 하면 노랗게 변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정, 수분이 일어나면 노랗게 바뀝니다. 뒤에 보면 두충이라고 있죠, 두충. 두충은 수업 시간에 두충이라는 사람이 허리가 몹시 아팠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덜로 사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약재를 썼는데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어느 나무 껍질을 먹고 치유되었다. 그 나무 이름을 두충이라 한다. 그럼 두충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허리 아픈데 쓰는 약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두충. 추피라고 하나? 이건 모르겠는데. 특이하다. 너무 이쁘네. 저기 앞쪽에 보면 자기가 촘촘하게 많잖아요. 예. 이거는 좀 혼자만 가지 놓치시더라고요. 모르는 분은 남기시지만. 사진을 가까이 찍어야 돼. 사진을 가까이 찍어야 돼. 가까이 찍어야 돼.